7, 8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7장은 주로 조직 내 집단 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8가지의 소단원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는 청사진에서 탈피하기입니다. 청사진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주역, 헌신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학자 제임스 베런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3가지 청사진 중 헌신형 청사진을 선택한 기업의 실패율은 0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형 조직 문화가 품은 양날의 칼입니다. 조직의 초창기에는 헌신형 문화가 결실을 거둘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신형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충성도를 얻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신념이 회사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면 소수의 의견과 반대 의견이 무시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색다른 생각을 장려하는 문화입니다. 작은 운영 회사인 브리지워터는 강한 헌신형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사내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라고 장려함으로써 집단 사고를 막아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브리지워터는 2010년에 구글, 이베이, 야후, 아마존과 같은 이름 있는 대기업들의 수입을 모두 합한 수익을 내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번째는 나와 친분이 있는 악마입니다. 어빙 제니스는 집단 사고를 치유하기 위해 악마의 변호인을 지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반박하는 정보는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럴 때 일부러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악마의 변호인보다는 진정성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광 속 카나리아 발견하기입니다. 의견을 낼 때는 자기 의견에 대한 확신을 갖는 대신 다른 의견에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경영학자 칼 웨이크는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자신이 옳다는 태도로 임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할 때는 자신이 틀리다는 태도로 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칙들이 서로 충돌할 때입니다. 브리지워터의 CEO 달리오는 신입사원들이 업무 요령을 익히고 조직 문화에 적응해 일이 손에 익을 때쯤이면 이미 업무에 파묻혀 어떠한 회사의 방식대로 사고를 형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업 문화를 향상시킬 기회에 주목할 최적의 시기인 입사 초기 신입사원 연수 동안 회사가 내세우는 원칙들의 의문을 던지라고 장려합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브리지워터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중 당당하게 말하지 않으면 비판적인 의견을 지닐 자격도 없다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이 브리지워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독창적인 인물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대세에 순응하지 않으며 종종 반항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며 위계 질서에 맞서서 진실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창적이면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이 세상에 독창성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줍니다. 다음 8장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평정심 유지하기입니다. 이 8장에서는 주로 7개의 수단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의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가 발휘하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심리학자 줄리 노럼은 감정을 다스리는 2가지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전략적 낙관주의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방어적 비관주의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구 결과로는 전략적 낙관주의보다는 방어적 비관주의가 불안감을 통해 사람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만듦으로써 성과를 올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거르지 말아입니다. 연설 실험에서 연설 전 침착하다고 말한 사람보다 신난다라고 소리를 낸 집단의 설득력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침착해지려고 애쓰는 행동은
시속 80마일을 달리는 자동차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시키는 행동과 같기에 이제 침착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흥분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힘을 빌려 고무시키다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오금을 받을 경우 이제 담당자가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모금을 통해 도움받는 사람이 직접 이제 모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소수의 힘입니다. 이제 저항하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이제 대중의 주장을 거부하기가 쉬워지기에 이제 사람들이 위협을 무릅쓰게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을 바꾸면 얻게 되는 이득을 강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겪게 되는 손실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은 하나가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 혹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불안감이나 분노처럼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표면행위와 내면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행위는 가면을 쓰는 행위이고 내면행위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행위입니다. 내면행위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표면행위보다 더 유효한 전략이며 표면행위는 메소드 연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불난집의 구체절약입니다. 분노를 생산적으로 해소하려면 가해자가 끼친 해악에 분노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분노하는 것이 더 나은 정의와 보다 나은 체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발표자 Q&A입니다. 저 또한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회의를 할 때 모두가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상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급자는 자신보다 상급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상급자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급자들이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누구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상급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R은 폐기 1조 이미지입니다. 발표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셔서 잘 들었고 그 청설전 유형 중에서 전문가 구역 코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 좀 더 설명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IT 기업을 예시로 들자면 좀 자바나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전문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주로 채용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살짝 좀 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을 주로 하는 청사진이고, 헌신형은 말 그대로 기업에 헌신하는, 기업을 위해 좀 열심히 하고 기업을 진짜 좀 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헌신형 청사진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차례 18기 구혜진입니다. 먼저 저도 읽은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요약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강단 있는 목소리가 이해가 잘 돼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악마의 변호인이랑 우호적인 변호인 말씀하셨는데 악마의 변호인보다는 우호적인 변호인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을 때도 이 부분이 좀 헷갈렸거든요. 그 전 발표자 분께서 적대적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좀 가까이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악마의 변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악마의 변호인은 이제 일부러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악마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진짜 이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생각이 없는데도 이제 반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대는 사실상 좀 진정성이 없고 좀 살짝 이제 지어내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지어내는 반대가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좀 진정성 있는 반대가 이 의견 제시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 18기 주연맨입니다.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8장에 소수의 힘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내용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수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소수의 힘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수의 힘이 이제 사람이 혼자 뭐 말을 할 때는 주변에 자기 편이 없으면 의견을 좀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이런 소수들이 이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알면 이제 의견을 잘 표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HR18D 사주 박지입니다. 덕분에 7장, 8장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8장 1번에 이제 방어적 비관주의와 이제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나왔는데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편인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편인지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끝없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웬만해서는 긍정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좋은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지혁 학우의 발표를 마치